네, 오늘 CNG TV 라이브 방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CNG TV 아트 및 디자인 분야에서 이제 관련된 그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제가 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3D 프린팅 분야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그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서 우리 제자들을 열심히 양성을 하면서 홍익대학교 내에 큰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커 스페이스 총괄 담당을 하고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뭐 진짜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이 구상권 대표님이신데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구상권 대표님을 모시고 관련된 우리가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간단하게 우선 사전 내용을 말씀을 좀 살짝 드리면 3D 프린팅 아시죠? 적층 제조, 이게 적층 제조 AM이라고 하는데 이 3D 프린팅하고 적층 제조 기술 및 인프라가 국제적으로 확대 발전되는 가운데 새로운 이제 대중적 소비 시장인 온라인 3D 콘텐츠,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가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3D 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의 동향과 또 양적, 또 질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인사이트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실 펩365 구상권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상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10365의 대표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네. 아, 끝인가요? 저는 이제 10365라고 아직 이미 이제 뭐 슬라이드 발표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예, 예. 프린팅 컨텐츠를 공유하고 판매하는 그 서비스를 지금 한 6년째 되고 있죠. 예,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좋은 기회에 해외로 많이 퍼지게 해서 지금 글로벌 한 180여 개국에 저희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저희 이제 외부 디자이너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협력해서 지금 디자이너들도 많아지고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이 분야 관련돼서 좀 더 콘텐츠 이 산업 분야가 어떤지 최근의 동향과 뭐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구상권 대표님이 이제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원래 자기소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그 말씀드리면 구상권 대표님은 산업 디자이너십니다.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하시고 석박사 졸업 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제 단연간 또 겸임교수님 역임을 하셨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 뭐 디자인 관련된 참여를 하시고 또 제품 디자인 전문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운영 노하우나 또 나름대로의 이제 철학이 계신 분입니다. 그런 와중에 2015년부터 펩365라는 이제 국제 3D 콘텐츠 공유 다운로드 플랫폼을 만드셨고요. 현재까지 대표 운영자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제 팩365는 전 세계 탑 10 공유 플랫폼에 포함돼서 지금까지의 다양한 노력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상권 대표님이 3D 프린팅 콘텐츠 플랫폼 회사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성장시키면서 경험한 내용하고요. 동향을 비롯한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자료부터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말씀드릴 제 내용은 이제 적층 제조죠. 3D 프린팅 시대의 그 3D 프린팅 그 콘텐츠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아마 이미 좀 해드렸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3D 프린팅 콘텐츠 공유 플랫폼이 무엇이냐? 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에서 하나 설명드리자면 내가 3D 프린터를 샀는데 이 3D 프린터는 3D 모델링 파일을 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장비인데 누구나 원래는 처음에는 3D 모델링과 이런 걸 콘텐츠 만들 수 있는 사람만 쓰다가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공유해서 할 수 있게 하자고 그래갖고 그 3D 모델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3D 프린터를 쓸 수 있도록 그런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3D 모델링 콘텐츠를 공유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3D 프린팅 콘텐츠 공유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3D 프린팅이라는 이 분야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큰 공을 한 것이 이 플랫폼인 것인데요. 왜냐하면 3D 모델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즐기고 자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3D 프린팅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혹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크게 저 요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요. 무료 서비스가 있고 유료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구독형 서비스까지 생겼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3D 프린터가 확산되는데 공유한 것이 이 플랫폼인데 그 무료의 가장 앞에 있는 그 띵기버스라고 하는 이 무료 공유 3D 프린팅 콘텐츠 무료 서비스 플랫폼은 요즘은 좀 주춤하지만 한때는 전 세계에 속권했던 메이커봇이라고 하는 3D 프린터를 만드는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던 그 플랫폼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확산이 됐다는 거 보면은 그 3D 프린팅 플랫폼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누면 띵기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프린터블스, 땅즈, 메이크월드, 크리에이티 클라우드 등 무료 분야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같이 유료 서비스로는 저희 캡365 단넷이고 그다음에 컬츠 3D, 마이미니 팩토리 같은 유료 쪽 지향하는 공유 플랫폼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시겠지 STL 플릭스라고 하는 구독형 서비스까지 이제 등장한 거죠. 구독형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무료 플랫폼으로 시작했던 이 시장이 이제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꺼이 내가 매달 구독료를 내더라 지불하더라도 괜찮은 콘텐츠가 있다면 나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다고 이 시장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독형 서비스까지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3D 프린팅 콘텐츠 공유 플랫폼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근데 이거는 공유된 어떤 공인된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할 때 저희들이 나누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분야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거 돈이 되니? 비즈니스가 되겠어? 자, 근데 보시면 정말 놀라겠지만 이전에 비즈니스가 되고도 남습니다. 가장 큰 사례가 작년에 이 사례인데 이 맥가이버라는 사람이 이 플렉시라고 하는 이 용을 보시는 용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이걸 무려 53,400 다운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계산했다. USD 달러로 이렇게 해서면 2억 이 한 아이템으로 우리 1년 동안 2억 7,700만 원을 벌었어요. 이 사람. 이거 웬만한 사람 근데 되게 우리는 1억을 벌어도 다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이 돈의 80%를 그대로 다 가져간 거예요. 80%를. 그래도 1억, 2억 넘는 돈을 그냥 1년에 벌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얘기했을 때 그것이 과연 돈이 되는 비즈니스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지만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이제는 이 한 사람이 2억을 벌 동안 다른 사람들 1억 번 사람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서 이제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두 번째 사례인데 이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조그만 그냥 그 요즘 할로윈 시리즈죠. 할로윈 때 쓰는 발이 톡 튀어나오는 그런 유령 그 인형을 만드는데 이걸로 12,500 다운로드 됐죠. 그래서 요 하나 아이템으로 1년간 4,900만 원을 벌었어요. 하나로는 37,000불 정도 버는 거죠. 요 하나의 아이템도. 이 사람 지금 소개해주는 디자이너들의 대표작인 거고요. 그보다 약간 다운로드 수나 세일즈가 적은 게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이 사람들은 현재 3D 프린팅 콘텐츠 만드는 것만으로도 1억 이상씩을 1년에 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플래시 팩토리라고 저희가 제일 디자이너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 해골 하나만으로 뭐지? 35,000 USD니까 한 4,6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디자이너 중에서도 사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디자이너들은 하나의 제품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히트를 쳤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제품이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에요. 꾸준히 나와서 요 하나의 제품만 보면은 수익이 얼마 안 되고 저거죠. 이 사람은 요런 정도의 수준의 디자인을 1년에 한 4개, 5개씩 나오니까 이 사람도 1년에 요것만 가지고도 1억 이상을 상회하게 버는 그런 디자이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는 어떠냐? 저희 대표 사례가 이제 요 접는 로봇 시리즈인데 저희 같은 경우 꼴랑 15,000불 이 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적지만 그래도 한 아이템으로 한 1,9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다른 저희 아이템들 보면 저희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대충 뭐 감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앞서 말한 다른 그런 플랫폼보다 저희들이 한 40분의 1 정도 크기예요. 40분의 1 정도 보통.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그 정도 이상 벌 수 있다라는 그 증거가 이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입증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요 데이터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가격과 다운로드 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셔서 보면 이 3D 프린팅 콘텐츠 공유하는 디자이너들이 이제 전업 디자이너로서도 다른 제품 디자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서비스를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대한민국 대표죠. 왜냐면 저희밖에 없을 거야 아마. 있긴 있을 수 있는데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이제 거의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정적인 게 서비스 자체의 여러 가지 특징보다는 저 콘텐츠가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팅을 연구를 해서 3D 프린팅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폴더블 접는 디자인, 그다음에 프린트 인 플레이스. 이거는 여러 개의 부품이 동시에 출력되어서 조립하지 않고도 움직이는 부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그런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급성장을 하게 된 그런 플랫폼이다. 컨텐츠로 이제 플랫폼이 성장하게 된 거죠. 저희는 현재 그 올3dp.com이라고 여기는 이제 독일의 한 3D 프린팅 관련된 대표적인 매체예요. 현재에서 가장 3D 프린팅 관련 매체 중에 미디어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이고 거기서 현재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10위 랭크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랭크 됐을 때가 한 4년 전에 18인가 한 20인가에 처음으로 랭크 되기 시작해서 10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디자인 수가 많지가 않아요. 다른 데는 뭐 수천 개는 기본이고 수백만 개, 수천만 개씩 컨텐츠가 있지만 저희는 양보다는 품질로 승부하자는 그런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그 다른 플랫폼과 충분히 견줄만 하다고 이 미디어에서 저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저희는 위치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저희는 또한 유튜브 채널을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플랫폼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그 자기가 직접 디자인하기 않기 때문에 그걸 영상으로 만들기가 좀 뭐랄까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들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저희 디자인의 어떤 그런 고유한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 13만 명, 13만 한 5천 정도, 그 14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실버 버튼도 받았습니다. 보시면 실버 버튼 받는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보시고 저희들의 컨텐츠 어떤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미디어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뭐 이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은 아셨겠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는 이 분야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몇 억씩 보는 사람도 막 수십 명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미디어들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띵기버스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원래는 메이크오버사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무료 플랫폼이고
거의 최초의 플랫폼이다 해서 독보적인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울티메이커라고 하는 3D 프린터 회사와 둘이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고 예측을 해보면 메이커봇이라는 3D 프린팅 회사 자체가 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다른 저가의 고품질 3D 프린터에 밀리기 시작한 거죠. 울티메이커라는 이 3D 프린터 회사도 굉장히 처음에는 고가의 굉장히 훌륭한 장비였지만 그 저가에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다른 프린터들에서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하드웨어 업체가 미비해져서 이두 개를 합쳐서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합치게 된 거죠. 그래서 본 로고를 보면 전에 알고 있던 우리 메이커바의 로고이 아니라 울티 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로고로 변경을 하고 어, 그 이 두 회사 각자의 그 에셋 자산이 있는데 메이커봇은 띵기봇을 가지고 있고요. 울티메이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큐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가장 많은 콘텐츠 자원을 하나는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같은 거죠.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개 자산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낼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록 작년 9월에 합병을 했거든요. 근데 9월 이후로 아직까지 딱히 큰 눈에 띄는 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울티메이커는 메이커봇의 그 플랫폼이고, 아니야, 그 울티메이커가 그 유메진이라고 하는 또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었는데, 이제 메이커봇의 띵기버스랑 울티메이커 유메진도 둘 다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합병이 되겠죠. 두 개를 따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유메진은 아마 띵기버스로 활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터블스는 그 제가 3D 프린팅계의 애플이라고 보는 그 프로사라는 3D 프린팅 회사에서 저희도 쓰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개인용 3D 프린터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다고 저 생각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도 이런 무료 띵겨버스와 같은 무료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주죠. 근데 최근에 그 이 많은 앞에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쟁자를 치고 2위, 3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존의 그 아까 띵기버스나 많은 다른 그 플랫폼들은 과거의 어떤 그런 고루한 올드 패션한 그런 진한 UI를 가지고 되게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굉장히 UI도 편리하게 하고 기능도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그다음에 특히 잘하는 것이 여기 무료 베이스인데 기반이 큐레이션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무료 디자인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열심히 잘 골라서 이 앞단에 제 화면에 잘 보여지는 그런 큐레이션열을 잘해서 굉장히 급성장하게 된 그런 것이죠. 최근에는 이제 무료만 하면은 사실은 저희들도 서비스를 운영해 보니 데이터가 많으면 서버비로 인가 트래픽 비용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해요. 그만큼 그 트래픽 비용을 유지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수익을 곧 전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프린터블에서 후원이라고 하는 기능을 넣어서 유료로 디자인을 후원하게 하는 기능을 넣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되게 미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현재 랭킹에서는 2, 3위를 다투는 그런 것까지 급성장을 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컬처는 이제 뭐 유료 플랫폼에서 최강자죠. 앞선 두 개는 무료인데 컬처는 유료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액의 그 수익을 올리는 디자이너들은 다 여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부터 1개의 디자이너가 이제 뭐 몇 억씩 벌고 있으니까 그런 디자이너도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이 뭐 무시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유료하고 무료가 공존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여기도 디자인이 뭐 수천만 개 정도 돼요. 근데 그것이 따라서 이게 서버를 뭐 여러 다양한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서 그런지 굉장히 잦은 다운이 서비스 자체가 멈출 수도 많고 그다음에 UI도 이제 개선 안 한 채로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 사람들이 지루하게 느끼는 정체성이 있고 그다음에 큐레이션을 하는데 프린터블스는 이제 큐레이션을 잘하거든요. 여기는 그 사람들이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좋아 보이는 디자인을 앞에 내주거나
잘 선별해서 보여주는 그런 큐레이션이 기준도 모호한 데다 잘 좋다고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좀 보니까 또 한 번 서비스가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서비스가 자꾸 멈추니까 그 디자이너들이 이민을 가요. 이민 간다는 게 뭐냐면 무료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띵기버스로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프린터블스로 갈 수도 있고 다른 플랫폼을 갈 수 있으니까 자꾸 이민 전향을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다음은 이제 마이미니 팩토리죠. 마이미니 팩토리 제가 서비스 시작할 때만 해도 여기도 유료도 하고 있는데 근데 띵기버스 다음에 강자였어요. 아주 강한 서비스고 사람들 많았는데 여기서도 뭔가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개편이나 개선하지 못하고 정체되어서 지금은 거의 그 저희와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래픽은 많지만 그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반응을 보면 점점 후퇴하고 있고 실제 트래픽도 저희도 많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마이미니 팩토리는 뭐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뭐죠? 그 게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책상 올려거나 그런 게임이나 어떤 레진 쪽, FDM이 아닌 레진 쪽이나 이런 다른 분야의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그쪽 매출을 통해서 이게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직까지 그렇게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생 뱀부랩이라고 뱀부 3D 프린터 최신 아주 신생인데 아주 최강자예요. 프린터도 좋고 평판도 좋고 그다음 멀티컬러도 잘 되고 그래서 그동안 멀티컬러 3D 프린팅 하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아주 가뭄의 단비처럼 큰 호응을 받고 있고 출력 품질도 아주 우수하다고까지 못하지만 준수하다라고 보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3D 프린트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만의 플랫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앞서 말한 프로사의 프린터블스를 그대로 해킹을 해서 그대로 베낀 것이 둘 사이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통이 나가지고 프린터블스하고 이 벤브랩의 이 메이커월드하고 좀 약간 충돌이 있고 아직 그것이 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이제 베타 버전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최근에 이제 그 뱀부의 인기를 타고 이제 무섭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죠. 근데 메이커 골드는 현재는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고 여기도 그건 있어요. 보니까 최근에 그 디자이너도 후원하는 기능, 그렇죠. 항상 후원하게 되면 일부 수수료를 떼가니까 이제 후원하는 기능을 지금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량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최고죠. 크릴러티라는 중국의 3D 프린터 회사에서도 당연히 크릴러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무료로 운영되는 3D 프린팅 모델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어서 몇 년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는 특징이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고 해서 여기 있는 모델링 데이터를 보통은 이제 슬라이싱 소프트를 통해서 슬라이싱 한 다음에 저장해서 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클라우드로 직접 이 서비스에서 프린터까지 바로 쏴준다. 이런 개념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앱이 있어요. 크리에이트 클라우드는 어플이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패드에서도 이거를 운영을 하고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고 근데 저희는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사실 과금 체계에 되게 문제가 많거든요.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막 혼자서도 10번씩, 20번씩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클라우드가 정말로 잘 운영이 되면 한 번 클라우드로 이렇게 데이터를 접속할 때마다 그걸 체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성공적으로만 런칭이 된다면 그 기술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훨씬 더 과금 체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고 또 다른 3D 프린트 제조사들이 계속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독형 서비스가 등장을 했죠. STL 플릭스라고 하는 데서 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저희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좀 비쌌어요. 월 USD 15불. 그래서 이제 무제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죠.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자체 제작한 독점 콘텐츠로만 구성돼 있어서 자기네 내부의 디자이너가 수십 명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그것만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 콘텐츠 서비스의 제일 중요한 게 양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만큼 충분한 콘텐츠가 있고 콘텐츠를 내가 다 너무 많아서 소유 다 사용해보지도 못하겠다 정도로 많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든가 아마존 프라임이라든가 뭐 그런 데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볼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콘텐츠가 많잖아요. 그 정도로 콘텐츠가 많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직접 다 만들다 보니 그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남의 걸 베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구독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준 서비스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근에 큰 변화가 보여준 상위권 3D 프린팅 콘텐츠들의 동향과 그다음에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수익 많이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쪽 비즈니스의 동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는 그렇다.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개인용 3D 프린팅 판매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인지 어쨌든 문화적 때문인지도 판매가 개인용 3D 프린트 판매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푸르사 같은 경우는 2022년에 40만 대 이상을 판매했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한 회사가. 그다음 크레일러티라고 하는 중국 회사는 21년에 450만 대 이상 팔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크레일러티는 근데 좀 저가형이기 때문에 매출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 거죠. 그래서 2023년이 얼마큼 팔았는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또 자료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한 해 개인용 3D 프린터가 1,000만 대 이상 뭐 판매되고 있다고 어림짐작을 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왜냐면 프린터 회사가 아까 또 벤부드 여러 가지 다른 3D 프린터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3D 프린터가 하드웨어가 많이 판매되면 당연히 컨텐츠가 많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컨텐츠를 공급하는 저희 같은 공유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게임기가 많이 팔리면 게임이 많이 필요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계속 새로운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계속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든가 벤브레벤 메이커월드라든가 이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하드웨어 제조에 집중을 하고 세일즈 판매를 하지 왜 이런 콘텐츠까지 넘보려고 하느냐. 그런데 비즈니스에서는 락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팔지만 아이폰 콘텐츠를 앱에 판매하듯이 그 하드웨어에서 최대한 멈추게 하고 딴 데로 가지 않게 하려면 안에 머무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락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데서 이런 비즈니스를 계속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하드웨어 그 시드가 되는 하드웨어 자체 판매가 어려워지면 그 플랫폼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현재 띵기버스가 그렇고 뭐 울티메이커 유메진도 그런 곳인데 그 서비스 운영해주는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판매가 저조해지면 같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D 프린팅 플랫폼이 아닌데 3D 프린팅 컨텐츠를 다루는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쉬라든가 페이트리온 같은 게 그런데 애쉬는 아시겠지만 자기가 만든 여러 가지 뭐 뜨개질로 해서 만든 거라든지 나물 깎아서 만든 것들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이고 지금 아마존을 위협할 정도의 그 규모로 이미 성장한 어마어마한 그런 플랫폼이죠.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죠. 근데 공예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량 생산품보다는 중고도 상관없고. 근데 이 S에서도 최근에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3D 프린터 그 아까 그런 디자이너들이 여기에도 입점을 해서 콘텐츠 판매를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다음에 페이트론은 원래 음악 기반으로 해서 그 아티스트를 후원하는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그 미술도 후원하는 플랫폼이었는데 최근에 페이트론에 그런 후원 기능 플러스 콘텐츠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페이트론에서도 콘텐츠를 돈 주고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후원을 해주면 후원에 대한 대가로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였지만 지금은 아예 후원 외에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생긴 거죠. 이런 것처럼 기존의 어떤 뭔가를 팔 수 있는 플랫폼들이 계속 3D 프린팅 그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에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서 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이제 플랫폼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다른 타 분야 플랫폼까지 넘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기능이 생겼다. 이지 3D 프린팅 자체 콘텐츠에 최적화된 UI나 뭐 그런 기능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첨가를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 성장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끌어나갈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다른 미래는 뭐냐면 지금 무료 컨텐츠 그 시장 있잖아요. 그 띵기버스도 그렇고 프린터버스도 그렇고 메이커월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무료는 근데 무료로 하게 되면 규모는 일단 굉장히 많이 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그 3D 프린터 사용자들이 거기 몰려들어갈 때 성장은 되게 쉬운데 문제는 성장하면 또 운영하기가 되게 수익을 내기 힘들고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트래픽에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살 이제 유료화 시작하는 거죠. 뭐 저희가 지금 카카오가 성장한 다음에 뭔가 다른 방향으로 유료화를 해서 성장하듯이 이제 또 뭔가 유료를 하려고 해서 뭐 구독형을 붙인다든지 후원 기능을 붙인다든지 띵기버스는 지금 팁 기능이 있어요. 팁. 팁을 주듯이 팁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 성공했다 보기 힘든 게 어쨌든 그 플랫폼 자체가 무료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행동 방식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부터 당신들도 돈을 써야 됩니다라고 변화시키는 데는 좀 아직 성공하기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유료화의 하나의 방법이 이제 구독형으로 하는 거죠. 네, 프린터블스 구독형은 디자이너 구독형에서 그 디자이너가 나온 제품만 구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건 볼 수 없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고 STL 플릭스는 그 플랫폼 안에 모든 거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독형인 거죠. 그래서 띵기바 팁도 그렇고 어쨌든 플랫폼들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시점이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큰 수익을 버는 디자이너도 있고 아이템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유료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거는 유료가 언젠가 된다라고 해서 저희 처음부터 유료를 시작했으니까 과거에 저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전향하는 거 되게 어렵다. 근데 애초에 힘들지만 유료로 시작하면은 성장하는 것에는 성장만 하긴 하면 큰 문제가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또 디자이너들이 무료만 만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재미와 취미 그리고 어떤 명예 사람들이 많이 다운로드 받고 칭찬을 주면 그런 걸 위해서 무료로 막 하고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몇 억씩 버는 디자이너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전에 무료 쪽으로 유명했던 디자이너들이 이제는 자기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에서인지 유료 디자인을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다 무료 디자인만 있었는데 이제 유료 디자인을 내놓기 시작을 했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그분들이 아직까지 그중에서 큰 성과를 거두신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료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돈을 내겠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굉장히 달라요. 무료는 조금 못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기꺼이 다운로드 받지만 돈을 주고 사겠다고 했을 때는 그 컨텐츠를 보는 기준이 굉장히 갑자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기가 한 번에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쉽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그런 시도도 있으니까 언제가 그분들 중에서 또 성공한 사람이 곧 나오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디자이너들은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외부 디자이너들을 많이 유입을 하고 있는데 그 유입이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디자이너들이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쓰기 편하고 잘 존중해주고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은 그런 플랫폼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띵겨버스에서 돈 못 벌고 그런 큰 그 플랫폼에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그런 데서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면 좋은 점만 있냐?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는
콘텐츠가 다 획일화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디자이너인데 내 디자인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많이 팔기 위해서 컨텐츠, 띵기버스, 컬츠, 마이미니 팩토리 모든 거에 다 뿌려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사는 고객 입장에서는 어딜 가도 콘텐츠가 똑같은 거 다 있어. 굳이 옛날에 좀 약간 차별화가 되는 게 있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보면 이 플래시라고 이분도 보면은 모든 플랫폼에 다 자기 디자인 올려놨어.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즐기고 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지루한 거죠. 어디 가도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가 비슷해져요. 서로 잘 된다 싶으면 이쪽 서비스 기능을 베끼고 이쪽 잘 된다면 이쪽 서비스 기능을 바뀌고 그러니까 다 비슷해져요. 획일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빡 나오는 게 아니라 한참 돌다가 나 문제 서비스 느려지고 아까 저는 뭐 컬츠 3D 같은 경우는 자주 서비스가 멈춘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그 이미지나 이런 다른 음악 콘텐츠에 비해서 3D 파일이 데이터가 커요. 좀 디자인 좀 잘 팔린다, 디테일이 좀 많다 그러면 집으로 압축해도 100메가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콘텐츠들에 비해서 용량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볼 수가 있고 3차원 데이터가 정보를 많이 요구를 해요. 사진도 넣어줘야 되죠. 동영상도 넣어줘야 되죠. 3D 프린팅 할 때 뭐 어떤 세팅을 해야 되는지라든지 근데 다양한 정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뭐 음악이라든가 영화 이런 콘텐츠들에 비해서 그 개수는 훨씬 더 많은데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이런 것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그런 단점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걸 이제 마무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3D 프린팅 콘텐츠 플랫폼 아까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면 프린터 판매량이 늘기 때문에 고객들이 늘어나고 고객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플랫폼들은 성장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컨텐츠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어디든지 아까 보여준 대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자체의 매출도 실적도 증가하고 있고 디자이너의 수익도 증가하고 있죠. 반면에 저희들이 10위까지 올라갔지만 그 밑에 저희 원래 위에 있던 그런 저보다 먼저 출범했던 그런 플랫폼들이 이거를 경쟁력을 키워나가지 못하면 점점 쇠퇴해서 이 시장에서 점점 퇴출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저기 그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고 타 분야에서도 플랫폼으로 막 저희 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거죠. 원래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 분야가 수익이 높아지면 경쟁은 당연히 심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저는 뭐 나름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지표죠. 왜냐하면 뭐든지 양쪽으로 커지는 그런 거니까 이 3D 프린팅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는 굉장히 할만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무료 플랫폼이 유료로 전향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몇 년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잘 쉽지 않았다 보고 있고 그럼 기존의 유료 플랫폼은 뭘 해야 되냐 매출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컨텐츠가 늘어나고 운영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든 뭐 우리가 뭐 이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모든 비즈니스는 이익을 더 늘려야 되니까 매출 극대화 관건인데 그게 쉽진 않죠. 아까 저는 뭐 내가 이걸 해서 좀 잘 된다 싶으면 다른 플랫폼 베끼기도 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자꾸 뺏어가려고 하고 이런 게 경제 심해서 매출 극대화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 고품질의 독점 콘텐츠 확보가 제일 큰 우선 과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을 베꼈다고 해서 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 쿠팡이 G마켓에 뭐 이거 그 어떤 서비스 형태를 베꼈다라고 해서 그걸 소송을 걸 수는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게 아니라 물건 사는 거는 다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뭐 물건을 사든 콘텐츠 사든 음반을 사든 구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특정 서비스는 크게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걸 베꼈다고 그래서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객들이 들어갔을 때, 여기는 이 컨텐츠만 있어. 다른 플랫폼은 없는 게 있어. 근데 너무 좋아. 그렇다면 거길 수 있지만 이미 다른 플랫폼들은 모든 컨텐츠가 똑같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플랫폼들이 하는 방법은 고품질 독점 컨텐츠 확보가 그 해결책이 우선으로 되니까 그 외에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그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실제로 독점 디자인을 하면 많은 혜택을 주기는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다. 라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3D 프린팅 콘텐츠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최근 어떤 변화가 겪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Q&A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구상권 대표님과 직접 토크를 하면서 이제 우리 그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 질문 관련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후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그 답변 중에 몇 가지를 취합해가지고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선 제가 사전에 뭐 저도 요 내용들은 오랫동안 계속 이 펩365를 지켜봐온 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무한 경쟁 시대에 지금 접어든 것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되네요. 간접적으로라도. 그래서 우선은 제가 준비한 간단한 가벼운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펩365가 이제 곧 한 10년 차인데, 그죠? 예, 그간에 이제 기억에 남는 콘텐츠 사례나, 뭐, 가벼운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한 2015년에 시작해서 2018년까지 한마디로 탁만 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떤 뭐죠?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서 저희 그쪽에서 어떤 운영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많은 3D 프린트 관련된 분들과 연구하시는 분들과 만나면서 기술 시각화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때 이제 4D 프린팅이라고 스스로 접히는 어떤 기술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영감을 받아서 접는 디자인을 딱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에 한국 비즈니스였으니까 그것이 역시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페이북에다 올린 거를 외국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짧은 영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막 너무 흥분을 하더니 이거 자기네 페이스북 그룹에 올려달라고 그래갖고 올려준데 그때 저희가 빵 터졌어요. 그때 하루에 저희 8365 단넷에 한글로밖에 없는 서비스였거든요. 한글밖에 안 돼 있었는데 그날 가입자가 1,005명 기억합니다. 1,005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때 막 너무 이 신기한 경험. 이 사람이 뭐 번역기를 들지 않지만 그 한글이라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하루에만 1,000명 넘게 가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가 진짜 기분이 좋았죠. 이제 기억에 남는 순간이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영어로 다 개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접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 로봇으로 시작을 했죠. 로봇으로 시작하고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저는 자동차로 접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게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이미 저희는 고객이 이제 꽤된 상태였고 근데 그 오픈한 날 뭐 페북에도 공유하고 막 그랬는데 별로 크게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 이게 끝인가라고 좌절해 술 마시고 막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차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건데 콘텐츠가 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완전히 처음에 오픈했을 때 빵 떴다가 이렇게 슬슬 가라앉는 콘텐츠가 있는가 하면 꾸준한 콘텐츠가 있어요. 폭발력은 없는데 자동차는 약간 그래요. 자동차는 폭발력은 없는데 거의 매달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팔리는 그런 콘텐츠라서 제가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이 이런 측면이 있구나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런 컨텐츠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컨텐츠를 정말 성신성 있고 잘 만들었다고 하면 언젠간 터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된 어떤 그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두 가지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아서 우선은 제 의견보다는 우선은 이제 실제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질문을 엄청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펩365 대표님께서 아마 질문 살짝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그 질문 중에 박일규 선생님께서 내준 질문이 있는데, 디자인 영역에서도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이 적용돼서 고품질의 디자인 작업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3D 콘텐츠 공유 플랫폼 시장에서도 어떠한 영향이 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살짝 질문하셨거든요. AI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AI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학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림이나 이런 거와 달리 3D는 학습량이 너무 많아요.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일단 첫 번째 오래 걸릴 겁니다. 학습량이 일단 많이 걸리고 보통 저희들이 그림 파일에 비하면 몇백 배로 정도로 보고 있어요. 3차원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가려지지 않고 다 있어요. 대부분 있어요. 물론 대충 AI가 알아서 떼올 수 있지만 굉장히 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있는 데이터가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충분하게 학습될 만큼의 양이 충분히 있어야 돼. 근데 현재로 보면은 그런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현재는 충분히 있지가 않아요. 그림과 글 이런 현재 AI가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분야들은 그런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쉽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 3D는 많지가 않아요. 특히 3D가 품질이 좋은 3D가 많지가 않아요. 글이나 그림은 이미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같이 덩달아서 동반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3D는 현재까지는 그 학습이 좀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3D 프린터가 3D 프린팅이 출력이 잘 되는 조건이 또 있어요. 저희들이 디자인하다 보니까 3D 프린팅이 좋은 컨텐츠 조건은 출력이 잘 되는 조건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했거든요.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조건까지 같이 합숙하려면 또 한 가지 팩터가 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 3D 프린팅 디자인을 제네레이티브 AI가 알아서 하면 나온다라고 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나. 언젠가 오겠지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제가 죽을 때까지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10년 이내, 20년 이내까지 보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들이 비슷한 공통 질문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콘텐츠 공유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유통이나 또 디자인 면에서 저작권에 대한 그 대표님의 그 보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구하는 얘기가 좀 많네요. 저작권, 콘텐츠와 저작권, 관련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저작권의 문제라든가 해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저작권 같은 경우는 아마 한 챕터를 따로 해서 해도 부족할 만큼 또 저희들 그동안 겪은 이슈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저희들 걸 갖다가 막 딴 데서 팔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쉽게 그 접근 못하는 거야. 내 걸 누가 맘 산 다음에 막 공유시키거나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굉장히 제보가 많이 엄청나게 제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수를 많이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크게 큰 건들은 작게 뭐 친구들끼리 주고 이런 것까지는 못 맡겠지만 어디 플랫폼에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다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쪽에다 우리가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은 대부분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뭐 띵기버스라거나 이런 큰 기업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고요. 좀 중소 작은 서비스 같은 경우도 하루나 이틀 정도면 다 조치를 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그 불법 공유 같은 거에 대한 문제는 그걸 관리라고 보고 있어요. 막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냥 관리라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마블 영화 중에 엔드게임이 개봉했을 때 실제로 그 개봉한 날 유튜브 검색하면 그 캠 있죠. 그 영화관에서 캠으로 찍은 데이터가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올라와 있네 좀 보고 친구한테 링크를 주면 그 내려갔대요. 근데 검색하면 또 올라. 그런 식으로 그날만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를 반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블이 엔드게임만으로 1조 원 이상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게 일종을 막 천억으로 10분의 1로 죽이거나 이렇게 반토막 낼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주 미비한 거는 막을 수 없고 그게 커지지 않게 관리만 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걸 막는 기술을 개발할 시간에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든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간과 역량을 투여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어떤 매출이나 이런 걸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브랜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사람들이 복제를 하는 거는 어떤 뭐랄까 저렴하고 싸게 효율적으로 하는 거 원하는 건데 사람들이 브랜드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그런 걸 카피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브랜드에 빠지면 오리지널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브랜드를 엄청나게 많이 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모든 디자인에 보면 다 로고가 엄청나게 크게 있는데 처음에 고객들이 공청이 뭐라고 싫어하고 아, 그 로고 좀, 그 어글리한 로고 좀 제거해주라고 막 날쳤는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들이 쫙 줄어들었어요. 사실 저희 나름대로 논리는 있죠. 내가 벤츠 사더라도 벤츠 로고가 이만큼 있고, 나이키 신발 사더라도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거를 돈으로 샀다고 하는데 로고가 있는 게 뭐가 문제돼? 이것도 제품인데. 모든 제품에 로고가 있는데. 하지만 따지진 않았어요. 왜? 그럼 사람들이 기분 나빠 떠나니까 참고 있었죠.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의 불법 복제 문제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만들 때 뭐 스타워즈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거의 문제는 그건 이제 뭐 라이센스 뭐 유효 기간 같은 거라도 저희 같은 웬만한 옛날 거 옛날 디자인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너무 최신 것만 안 건드리는 쪽으로 하면서 하고 있고요. 스타워즈 최신 거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을 거두지 않는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분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쪽으로 충분히 저희들 컨텐츠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말씀드릴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디지털 콘텐츠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좀 더 길고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뭐 여기 질문들이 뭐 예를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표님께서 요 질문들을 한번 여기 오늘 남겨주신 분들에게 피드백을 좀 자세히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많은 거를 못 전달해서 너무 좀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펩365 대표님께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제 고품질의 독창적인 이제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죠? 예, 네. 그러면 현재 이제 이 콘텐츠를 수렴하는 모으는 방법은 이제 학생이 참여하거나 디자이너가 참여하거나 되게 많은 그런 디자이너 참여가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혹시 이제 그 펩365에서 어떤 방법을 좀 찾고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무조건 오픈하지 않고 첫 번째는 시스템적인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독려를 하는 방법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 시스템적으로는 그 디자인을 좀 더 자기 디자인을 올리거나 이렇게 판매됐을 때 어떤 판매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은 기능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으려고 해요. 다른 서비스가 좀 아직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수익 같은 거 인출 같은 것도 보면 인출이 저희들이 한국어로 하는 게 아니라 독일이면 독일에다 갖다 줘야 되고 브라질 사람이 달라면 브라질 사람한테 줘야 되고 이걸 자동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쉽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 관련된 그 디자이너들이 여기만 판매도 잘 되지만 돈 관계도 굉장히 분명하게 깔끔하게 잘 되고 빠르게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서비스적인 측면 그다음에 고객과 소통하는 창구 있죠. 고객이 뭐 물어보거나 할 때 그 디자인을 직접 배우는데 그런 서비스적 측면에서 좋은 디자인을 올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서비스적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그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가이드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런 데이터 정도라든가 뭐 그걸 하거나 또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조언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크루팅, 그러니까 좋은 디자이너 같은 걸 열심히 발굴해서
성장시키고 하는 그게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 생각을 보시면 세 개의 리그가 있거든요. 처음에 알맞춰 시작하다가 거기서 유명해지면 다음 리그로 가면서 저는 약간 그런 식의 어떤 리그도 생각하고 있어서 디자인을 육성하는 거, 그다음에 디자이너들이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믿음직한 서비스 두 개의 측면으로 좀 더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디자이너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그 답변을 따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 내용들은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든지 그 CNG TV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매우 수고해 주셨는데요. 짧게 결론 요약 멘트를 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3D, 제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3D 분야 아시겠지만 국가적 사업으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야였었어요. 근데 뭐 AI라든가 뭐 NFT라든가 다른 뭐 AR가 이런 분야에서 점점 밀리면서 잊혀져 가는 듯이 보였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분야에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들이 잘 모르는 분 사이에 조심 열심히 일하고 서 키워가고 있었는데 그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투자 받으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투자는 저희들이 뭐 만나도 되지만 기본 인식 자체가 한국에서 그것이 좀 토대가 돼야지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듣고 뭐 마음을 열고 이 저희들 발표를 볼 수 있을 텐데 한국이 너무 이제 뭐랄까 그때그때 유행하는 것만 집중해갖고 금방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다른 거 잊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음, 저희 다시 한번 3D 프린팅 오늘 같이 보신 분들이라도 3D 프린팅 분야가 이렇게 한국 회사가 전 세계 10위권으로 안에 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와한이 아직도 열심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미래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니 좀 더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관심들이 없어요. 그리고 저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인데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선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원래 질문 내용들이 사실은 앞으로 탭 365가 한 번쯤은 이제 고민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도 질문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새로운 경쟁력을 뭐 앞으로 좀 만들어 가려면 도움이 될 만한 멘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요 내용이 끝나고 나더라도 대표님께서 그 한번 답변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은 결론 요약 멘트는 이제 대표님께서 하셨고, 실제 이제 중간중간 슬라이드 마지막 단계에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잘 다뤄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사족은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그 컨텐츠를 준비하시고 또 열심히 열강을 해주신 펩365 구상권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